자, 이번 영상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죠. A의 원부터 자,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B열과 C열을 범위를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열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글씨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다르죠. 아래쪽에 셀 영역에서는 십자 모양인데 위쪽에 열머리글에서는 이런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행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번호도 이렇게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A의 어디, B의 어디 이렇게 해서 숫자와 문자를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범위를 잡을 때는 안쪽에서 잡아주는 거고요. 열 단위로, 행 단위로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 문자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줍니다. 지금 이렇게 잡은 거는 오른쪽 끝까지 이 시트의 오른쪽 끝까지 다 잡힌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 명령을 내리면 엄청나죠? 그 끝까지 잡힌 그 부분이 다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종이를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범위를 지정할 때 적당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전체를 잡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의 왼쪽, 자, 보이시나요? A. 자, 그 다음에 1의 위쪽. 자, 위쪽에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만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안쪽 어디든 상관이 없이 마우스 포인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선택을 하게 되면 커서의 시작 위치로 A의 1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영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잡으면 자,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A라고 되어 있는 걸 잡으면 자, 시작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의 1부터 전체가 잡혔다라는 거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 내가 클릭하고 있는 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부터 내가 시작할지 아니면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A의 1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아마 Shift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처럼 잡는 것과 Shift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A의 1을 선택하고 대각선 방향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안쪽의 영역이 다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잘못 잡았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나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다시 잡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가서 다시 잡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역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이게 Shift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죠. Shift를 이용해서 내가 이 부분, 끝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용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쪽에 자, A의 1을 선택해 놓고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밑으로 가려면 자, 여긴가? 아니야. 하나 더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범위를 잘못 지정해서. 자, 그랬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범위를 뭐 잡고 가도 되고 A의 1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려줘요. 자, 현재는 어디가 선택이 되어 있냐면 A의 1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린 상태에서 내가 G에 60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조정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G에 60을 선택을 하게 되면 A의 1부터 G의 60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hift를 이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연습을 하면 적재적소에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Shift 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은 컨트롤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범위를 이만큼 지정을 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하는데 띄워놓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띄워놓고 옆에다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부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여기 하나 더 잡혀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뭐냐면 자, 밑에 커서가 있을 때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래요.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정이 돼 있죠. 제가 커서가 여기 있었는데 이 영역을 잡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는 처음에 얘를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첫 번째부터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커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영역을 잡을 때는 그냥 잡습니다.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잡지 않고. 그랬더니 여기 없어졌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차트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만큼의 범위,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렸더니 자,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됐죠? 자, 이랬을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영역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 잡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행단위, 열단위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를 놓고 자, 막 입력을 하다가 자, 이 부분부터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화살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Shift는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그대로 영역이 지정되어 있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오른쪽 밑으로 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가 있는 영역의 첫 번째 위치까지 잡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잘 확인해 보시고 데이터 있는 영역을 다 잡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를 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 그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A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영역,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다 잡혀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잡으면 이 전체 영역이 다 잡힙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A는 원래 컨트롤 All 전체를 잡는 건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위치 아무 데서나 놓고 컨트롤 A, All을 잡게 되면 그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잡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잡힌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Shift 스페이스바 누르면 행 단위로 잡혀요. 다시 여기다 놓고 Shift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면 행 단위로 잡히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잡힙니다. 아, 스페이스바는 아시죠? 키보드의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것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게 지금 달라지죠. 행과 열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컨트롤 쉬프트를 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자, 커서를 여기다 놨어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아까 컨트롤 A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방금 전에 여기다 이제 커서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긴 하지만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도 전체 선택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을 보실 때 지금 단축키를 했던 거 범위 지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컨트롤하고 화살표가 무슨 기능이냐? 자, 여기다가 커서를 요거를 할게요. 자, 여기 아무데나 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끝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누르면 행의 첫 번째로 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도 자, 이렇게 위아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로 가면 데이터 있는 것의 첫 번째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있는 것의 아래쪽으로 갑니다. 물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끝부분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잡을 때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오히려 마우스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자, 이렇게 많아서 나는 오른쪽 끝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안 보일 때 자, 지금은 잘 보이잖아요. 한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게 한 화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좀 범위를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역시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홈키를 누르게 되면 자, A의 1으로 갑니다.
컨트롤 홈 키면 A의 원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끝에 자 그랬더니 오른쪽 끝으로 갔어요. 자 데이터는 앞쪽에 더 있는데 지금 끝으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맨 밑으로 가는 거니까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과 쉬프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하게 되면 범위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홈키를 눌러서 A의 원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